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지금 IMF 오는 거 아니야? 금융위기 터지는 거 아니야? 경제가 이게 뭐야? 더 걱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울합니다, 교수님. 신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여간 신년에 이 경제 사령탑이 지금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올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정부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청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부 사생팬이기 때문에. 아, 사생팬. 기재부 사생팬. 사생팬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얘네들은 뭘 하고 있지? 이러면서 얘네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그림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다음에 뭐 보도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보시지는 않겠지만은 이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정부가 올해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희 줄여서 경방이라 부르는데 경방. 약간 전문가 같죠, 경방. 경방인데 이게 보통은 전해에 나와요. 그래야 되겠죠. 12월 한 20일 전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빠르면은 한 17일, 18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연도가 바뀌면은 요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통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수목 정도에 보통 자주 하는데 올해는 1월 4일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나왔던 적은 언제 있냐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야, 우리 뭐 새 정부 거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 뭐 자기네들가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정부 바뀌었으니까. 그 정부가 새롭게 짜는 게 맞지. 우리 거를 줄 필요가 있어.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정권 교체기 때. 정권 교체기 때.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초반에 좀 안 하고 있다가 조금 늦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빼고는 다 12월에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1월 달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뭔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1월 4일날 발표가 되면은 며칠 전에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하거든요. 1월 2일날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그거 듣고 나서 엠바고가 이제 1월 4일날 걸리고 코멘트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멘트를 따려고 이제 교수님께 전화를 드리죠. 전화가 보통 많이 오는데 뭐 대부분의 첫 번째 반응이 너무 쓸 게 없어요. 너무 쓸 게 없다. 내용이 너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서 보니까 내용이 좀 너무 없는데 이렇게 없는 내용을 1월 4일까지 늦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축구로 치면은 이제 그 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수석 코치가 있었는데 감독이 이제 선거 때문에 그 대구 달성으로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장관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수석 코치가 수석이었던 최상목 장관이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한 팀이거든요, 사실은. 원팀이다. 원래 한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정권 교체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을 턱이 없는데 괜히 늦춰졌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 기재부는 이제 1차관, 2차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1차관이 이제 뭐 거시경제하고 세수 이런 거를 조세를 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2차관이 이제 예산하고 재정을 이제 그 관할 하는데 2차관이 또 선거한다고 또 원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는데 이 수뇌부가 의사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정책 해야 되는 수뇌부가 선거하느라 다 바빠가지고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못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한 게 나오나 보다.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축구도 보면은 감독이 하는 전술하고 코치가 또 구성했던 전술하고 조금 생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감독 경질되고 나면은 새 이제 코치가 올라와가지고 나는 이제 그동안은 4백 했는데 우리는 3백 한다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요거 바꾼 거는 그냥
선거에 이제 올인하기 위해서 이제 장관들, 차관들 교체하면서 그냥 부처 내에 네. 약간 혼선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 경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우리 뭐 시청자분은 그걸 볼 일은 없지만 보통 이제 경기 올해 2024년도에 경기가 어떨 것이다. 경기 전망. 예, 경기 전망들이 좀 있어요. 이건 뭐 그래도 뭐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정확도가 좀 있겠지만 하여간 정부가 바라보는 정부가 보는 전망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대외적으로는 어떻고 대내적으로는 어떻다 이렇게 구분돼서 보통 전망이 돼요. 근데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다.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있다. 네. 앞에 구조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공무원 용어로는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은 손댈 것이 없다. 손댈 게 없다.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손댈 게 없다. 대외 리스크가 있는데 구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예컨대 뭐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고 또 아직 이스라엘 사태도 안 끝났고 그다음에 뭐 선거도 있고 뭐 복잡한 이제 외교 정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이제 운하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배로 운송하는 운송비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구조적 리스크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거고. 우리는 모르겠다. 근데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수출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다. 수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출의 아주 큰 품목은 크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거든요. 나머지는 약간 좀 자잘해요. 그래서 수출하고 수출에 있어가지고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개선이 되면은 우리 수출이 좀 개선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중간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기계를 갈아요. 그래서 한두번도 우리가 뭐 2, 3년마다 한 번씩 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반도체도 갈아줘야 돼. 그래서 이게 사이클 타면서 2, 3년마다 한 번씩 새 거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새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이런 것도 우리가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제 우리 챗 GPT가 뭐가 나온다, 그거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들이 팔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우리가 약간 순풍 타고 파도 타기에서 파도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수출이 조금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수출은 개선될 것 같다 이거고 투자는 퀘스천 마크. 그래요. 왜 또 투자가 퀘스천 마크입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수백만 가지가 영향을 주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투자자의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거. 케인즈가 애니멀 스피릿이다. 왜냐면 우리 그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정주영 전 회장 얘기도 들어보면은 당신 해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안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하자 그러면 안 된다. 해봤어? 해보자. 내가 될 것 같아. 요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야성적 충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이제 금리가 커요. 조달 비용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끝에 가면은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우리 경제 여건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인데 화랑이에요. 화랑. 왜냐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일단 돌아간다 경제가.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인데도 약간 화랑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인데도 우리 코로나 때 돈을 거의 많이 안 풀었거든요. 약간 침체예요. 그리고 고금리고 침투란 얘기는 내가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조달 비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깎아주고 뭘 해도 어떤 환경을 조성해도 아직은 좀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비는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제약이 있다. 표현이 좀
예, 약간 제약이 있다. 예. 소비 여력 제약이다. 예. 소비가 제약인 것도 아니고 소비 여력이 제약이다. 여력이 제약이다. 이거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소득이 안 늘었다.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방에서 이제 그림 몇 개 없는데 그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이 가계와 이 임금, 그러니까 실질 임금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언제부터 감소하고 있냐면 2022년 2사분기 이후로 쭉 감소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약간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됐다는 것도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가가 올라갈 때 임금이 좀 따라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소비를 유지를 할 텐데 우리 그동안 지난 2년 동안은 물가는 올랐지만은 임금은 못 얻게 하라고. 출연료가 안 올라요, 교수님. 올라주신 분 감사하겠습니다. 출연료, 작가 원고료 10년 전 가격 그대로 모십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그런 분입니다. 원래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건 여담인데 기자분들 코멘트도 많이 따주는데 코멘트 한번 딸 때마다 한 1,000원씩 마일리지로 적립했다가 적립했다가 10만 원 내면 찾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다. 아무도 안 준다. 여하튼 소비 여력이 제약이 돼 있던 얘기는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 와중에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개혁한다고 해서 노조들도 막 때려잡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계속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은 이 물가가 인상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임금마저 오르면은 이게 이제 악순환에 들어간다. 악순환. 왜냐면 물가 오르고 그러면 실질 임금 유지하려고 하면은 임금 올려야 되고 임금 올리면은 또 인건비 올라가니까 또 물가 오르고 이렇게 막 악순환이 이제 순환이 도는데 그래서 월급을 못 올린다. 여기서 막아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직장인들 입장에서 안타깝죠. 하여간 그래서 일단 소득이 좀 제약이 있고 거기에 보통 우리가 소득이 조금 부진하면은 저희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소비를 평탄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비를 평탄화. 소비를 평탄화. 이게 무슨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번역한 건데 우리 가게나 소비자들은 오늘은 굶고 내일은 많이 먹고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조금 나눠서 먹고 싶어요. 오늘 굶어도 굶을 수는 없고 뭐라도 좀 먹어야죠. 돈 빌려가지고 일단 차입해가지고 조금 소비를 좀 해주는 게 극단적으로 먹는 것보단 더 나눠서 먹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 평탄하고 대부분의 가게나 소비자들은 이런 걸 선호를 하거든요. 기업가들은 약간 달라요. 기업가들은 뭐 평균은 50원, 뭐 500만 원 버는 거 기회하고 어떨 때는 1,000만 원 벌고 어떨 때는 완전 망하는 건데 뭘 선호해? 그럼 난 1,000만 원 버는 그런 기회를 선호를 하거든요. 대박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위험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비자들은 보통은 위험을 기피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평탄화라는 걸 해요. 그러면은 내가 올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차입을 좀 해가지고 가게를 좀 살고 싶어 해요.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소비를 평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빌려줄 여력이 없다. 혹은 빌려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우린 빌리고 싶지만은 금융기관이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비 여력이 제약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지금 해외 정세는 지금 잘 모르겠고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좋아지면 좋아진데 나빠지면 나빠진 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거고 투자는 지금 퀘스천 마크고 그리고 순수출은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내수는 지금 정체할 것 같다. 뭐 이게 지금 경기 판단이에요. 경기 판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기 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니까. 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내수의 한 절반 정도 돼요. 50% 정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지금 어렵고 회복되기가 좀 어렵다. 수출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내수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내줘야 네. 이 경기 정책 방향하고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 경기가 어려우면 누가 어렵겠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 이런 데가 조금 어렵죠. 압박이 오는 거거든요. 네. 아니 당장 제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살 게 없다.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잡았다가 놓고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지금 뭐 정부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뭐 장점은 네.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수도를 옮겼다, 행정 수도를 옮겼다는 데 있지만은 또 단점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네. 이런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은 경기를 많이 안 타요. 많이 안 타죠. 왜냐면 정해진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아주 지방 구석이나 도시들이 막 이제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소득에 의해서 잘 되기도 안 되기도 하고 뭐 택시가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하고 네. 막 이런 경기를 타잖아요. 근데 네. 세종시는 그걸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잘 몰라. 네. 상황을 잘 안 몰라. 와. 이게 안 와. 나 사는데 문제가 없어. 어디 딱 갔는데 네. 아직도 사람이 많아. 네. 이게 경기가 어렵지가 않구나. 저것들이 먹고 살만하네 이런 거예요. 저것들이 다 그냥 엄살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네. 경기 전망이 이랬을 때 네. 정부가 뭐를 해야 되느냐가 네. 나와줘야지 요 수밀과는 네. 난 이 방향은 동의하지 않아. 이 방향은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거는 네. 뭐 선호 불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 가치관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네, 건데 네. 지금 이 경제 정책 방향은 이 경기 전망하고 그다음에 이 설명한 바하고 정책하고 상당히 틀려요. 기재부가 이런 거 맞추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맞히거든요. 원래.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면 전 부처를 조망하면서 이거 늘리면 이거 줄여야 되고 아니면 여기다 집중해야 되고 네. 이런 건 기획하는 능력이거든요. 모든 부처는 다 필요하죠. 네. 돈이 다 필요하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판단이 이러기 때문에 돈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조정하는 능력, 기획하는 능력은 기재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탁월하다. 예. 그거는 이제 평소에 이것만 해왔으니까 그래도 뭐 다른 부처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방을 보면은 네. 작년부터 약간 이상했는데 네. 문제가 많아요.